안녕하세요. 저희는 2024년 세이지 약국 4차 실습생 강다은 김서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 소아청소년의 연령별 추천 영양제입니다. 소아청소년기 아이들은 급속하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요. 이때 편식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입이 짧고 식욕이 부진한 아이들의 경우 균형적인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아기 청소년기를 위주로 연령별로 어떤 영양제가 추천되는지 알아보고 각 영양제가 어떤 특징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소아 영양제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양소 섭취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는 너무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발생하지만 상한 섭취량을 넘을 정도로 과다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따라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 권장 섭취량에서 상한 섭취량 사이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용량의 영양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유아기에 추천되는 영양제입니다. 유아기는 13개월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해당하며 어린이집 등에 가기 시작합니다. 단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면역력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비타민, 무기질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제는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며 면역 기능을 증진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부족할 경우 성장 지연, 성조숙증이 생길 수 있어 보충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비타민 D 제품으로는 더팜의 썬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액상 형태로 한 방울만 음식에 넣어 섭취하면 되는 드롭스, 물과 함께 삼키는 연질 캡슐, 씹어먹는 추어블정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 추어블 제품은 아이가 이가 다 자라나서 치아로 음식을 씹어먹을 수 있기 시작하는 3세 이상이 되어야 권장됩니다. 다만 비타민 D는 다른 종합 영양제나 기타 어린이 영양제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많이 섭취해서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200에서 1400 IU 정도 섭취하면 되니 참고해서 영양제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내 균총을 건강하게 유지해 배변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때 좋은데요. 1일 1회 한 포를 섭취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직접 섭취를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미지근한 물, 이유식, 우유, 주스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으며 장기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할 경우 장 건강을 위해 더욱 추천됩니다. 또한 복용하는 유산균이 장내 정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기적으로 제품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엘포비 키즈, 듀오락 얌얌 등이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는 편식하고 밥을 잘 먹지 않거나 성장이 또래에 비해 느린 아이에게 추천됩니다. 체내 물질 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성장을 도와줍니다. 액상형, 추어불정 등 다양한 제형이 있으며 액상형 제품 중 마이타민은 면역에 중요한 아연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텐텐 역시 종합영양제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아연입니다.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복용이 가능한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부족할 경우 성장 지연, 설사, 염증, 식욕 감퇴, 면역력 감소, 신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보충이 필요합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철분 성분이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락피도, 키드큐 면역 젤리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초등기에 추천되는 영양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필요한 영양제는 앞서 말한 유아기와 비슷한데요.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종합영양제는 유아기와 권장 용량만 약간 다르게 해서 유사한 제품을 섭취하면 됩니다. 효과와 주의사항 또한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추가적으로 권장되는 것은 오메가3입니다. 초등기는 본격적으로 학업이 시작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두뇌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제품은 액상형의 에스키모 키즈, 더팜의 추어블 오메가3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 추천되는 영양제입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입니다. 이 시기는 일생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영양 성분이 필요한 시기이자 성적 성숙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역시 급속적인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므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추천되는 영양소에는 아연을 포함한 종합영양제, 미네랄, 단백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영양제입니다. 청소년기 종합영양제는 비타민의 함량이 너무 높지 않고 다양한 성분과 아연을 포함한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책, 전자기기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눈 영양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를 포함한 제품도 좋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 충분 섭취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1000 IU 이상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대표적인 제품에는 손 리서치 베이직 뉴트리언트 투퍼데이, 세노비스 멀티비타민 미네랄 구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입니다. 청소년기는 영아기 이후 두 번째 급성장기로 건강한 뼈의 성장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이 필요한데요. 전체 골격의 45%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고 하니 그 중요성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아이는 칼슘이 쉽게 부족해질 수 있고 종합영양제에 포함된 칼슘의 양은 권장 섭취량보다 부족하므로 꼭 별도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복합 영양제로는 나우푸드 칼슘 앤 마그네슘, 뿌띠엔 칼마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분제입니다. 특히 이 시기 초경을 시작하는 여학생의 경우 생리를 통해 철분을 약 2배 소실하게 되어 빈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철이 부족한 경우 피로함, 두통,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 두뇌를 통한 학습이 중요한 청소년기에는 철분이 포함된 충분한 음식 섭취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철분제로는 해모키즈, 락피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피부, 장기, 혈액 등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원료로 청소년기 급격히 근육과 골격이 성장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지만 부족할 경우 단백질 혹은 아미노산을 섭취해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미노산, 단백질의 대표적인 영양제에는 글루콘, 파워아민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들에게 보충하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상한 섭취량을 넘지 않게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인데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추천되는 영양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영양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